소파를 파는데 화장품의 언어에서 해법을 찾을 때도 있어요. 보통 가구는 묵직하고 럭셔리하고 이게 아니라 완전히 퓨어한 느낌의 피부에 닿는 거니까. 처음부터 그 마케팅 사업을 하셨었나요? 경력도 없고 뭐부터 할까? 차라리 사업을 한번 해보자. 한지 2개월 만에 접었죠. 한 책이 300권 정도 있어요. 아름답죠? 오션뷰. 미니 홈쇼핑이라고 보시면 돼요. 포스트 데뷔도 합니다. 앞으로 5년 후 주월 대표님한테 쓰는 영상 편지. 5년 후에 나에게. 캠핑하러 가요. 원래 오늘 아침에 가는 일정이었는데 촬영을 위해서. 대표님 너무 좋다. 일요일날 일 시키고. 제가 일정을 평일에 제가 빼가지고. 아, 괜히 악다가 겁주가 아니었구나. 아니, 가평을 아침 일찍부터 갔어야 되는데 4시에 보내고 지금. 월요일 화요일 휴무에 네, 자율적인 근무. 이름을 특이하게 지어놓으니까 뭘 해도 다 주목받고, 남들이 같이 일을 해도 저는 10으로 보여요. 학교에서 무조건 주목받는 애, 선생님이 제일 첫 번째 부르는 애, 기대에 응답을 하거나 주눅을 들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초등학교 3학년 때 난 누구인가, 인생의 의미는 뭘까, 이런 것들 고민하다 보면은 자아가 강해지죠. 지금 세상에는 오히려 그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자기 PR 시도하고 이제 해법을 다른 곳에서 찾는 경우가 많거든요. 소파를 파는데 화장품의 언어에서 해법을 찾을 때도 있어요. 보통 가구는 묵직하고 럭셔리하고 이게 아니라 완전히 퓨어한 느낌의 피부에 닿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가서 괜찮게 해법을 찾는 경우도 있고, 중고폰 같은 경우도 여성 고객 입장에서 소녀폰이라는 걸 만들어서 어깨 1인만 한다거나, 그 전에 중고폰 해법은 마이너스, 저쪽보다 오히려 더 싸다, 이런 돈놀이였는데 해법을 감성적으로 믿어주세요, 도와주세요, 당신의 핸드폰이 더 사랑스럽게 잘 꾸며서 더 필요한 사람에게 보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감성적으로 가니까 사람들한테는 확 다르게 보이는 거죠. 경계가 없는 생각을 만들 때는 뛰어야 되고 자아가 좀 발달되고 남들과 항상 다른 해법을 생각해야 됐던 인생 이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에 많이 도움을 받죠. 아, 이름이 특이한 게 말씀하시는 네. 거죠? 이름이 특이한 것에서 보통 시작해요. 항상 남들보다 튀어야 됐고, 튀었었고, 예중예고 가고, 학과도 국어학과 들어가고, 졸업을 30살 때 했으니까요. 도중에 다른 사회복지학과 가기도 했지만 평범이란 단어를 단 한 번도 이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정상적으로 대학 나온 사람들은 평범하지 않은 불안해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평범하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평범하면은 너는 가치가 없다. 예술이란 거는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원래 전공은 국악학과, 국악학과. 한국음악. 아, 국악이요? 예. 중간에 사회복지도 하시고. 예, 사회복지과는 인문계를 너무 가보고 싶어가지고. 전혀 매치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근데 마케팅을 하게 되셨어요? 본질이 비슷해요. 일단 저는 음악에 재능이 없었어요. 결론은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게 예술가예요. 무대의 주인공이 되고 나의 존재감을 남한테 뽐내는 것, 관종기질이라고 할까요? 마케팅도 내가 파는 제품이나 내가 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주목받고 그거에 대한 가치를 사람들이 지불하게 하는 것, 본질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마케팅도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그 마케팅 사업을 하셨었나요? 30살쯤에 졸업을 했는데 경력도 없고 뭐부터 할까? 차라리 사업을 한번 해보자. 제가 책 보는 거 좋아하고 하니까 조월 서점이라고 그렇게 한번 만들어봤죠. 본인을 되게 사랑하시나 봐요. 자기 스스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나요? 유니크한 무언가가 되고 싶다. 네네. 그러면 안 됐었는데 후에 넷플릭스 사업 모델을 꿈꿨어요. 책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월 회비를 받는 거죠. 구매를 저희는 싸게 할 수 있으니까 70% 가격으로 사와서 빌려주고 다시 중고책으로 파는 거예요. 알라딘 중고책 서점처럼. 근데 이제 저희는 중고책 브랜드가 되는 게 목표였어요. 고객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 책을 빌려달라 그러면 그 책을 70% 가격, 한 번만 읽은 책을 새것 같은 중고책이 되는 거예요. 조월 서점은 중고책 브랜드로서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믿고 살 수 있는, 그리고 연회비로서 이제 운영이 되는 그런 걸 꿈꿨는데 문제가 많이 생겼죠. 저는 이제 책을 한 권 사람들 빌리면 일주일을 읽지 않을까? 단순 계산에 한 명이 한 달에 3-4번 정도 대부분 베스트셀러일 거야 라고 짐작을 했었죠. 맨날 빌리더라고요. 한 달에 한 사람이
20권을 빌리는데 제한이라는 조건이 걸려 있으니까 이건 아닌데. 미국 넷플릭스는 우편으로 주고받았기 때문에 한 달에 볼 수 있는 게 3-4권밖에 안 됐거든요. 제가 배달을 했기 때문에 이게 남는 게 아니었던 거죠.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다. 도서 정가제라는 게 있어요. 10%밖에 할인 안 해준 게 도서 정가제인데 네. 70%의 중고 가격, 새곡 같은 그 책은 반드시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1년 6개월까지만 도서 정가제에 포함되더라고요. 50% 가격, 45% 가격 살 수 있는 거. 1년 6개월만 지나면. 근데 우리 고객들이 빌렸던 게 인간들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저는 70% 샀지만 알라딘 같은 데서 50% 팔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매입 가격보다 온라인 서점에 파는 가격이 훨씬 더 싼 거예요. 한지 2개월 만에 접었죠. 한 책이 300권 정도 있어요. 아 300권이요? 그때 나왔던 베스트셀러들이 많죠. 아름답다? 오션뷰. 촬영 갔다 오시면 그 다음 업무는 어떻게 되시나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백업을 먼저 해놓고 네. 이제 자료 확인하고 직원들하고 이렇게 공유하죠. 클라우드로. 쉽니다. 아. 하셔야죠. 사람인데. 내일은 라이브 커머스 할 거고요. 라이브 커머스 여기서 찍으신단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오. 라이브 커머스 할 때 그냥 핸드폰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방송처럼 3캠 이상으로 하거든요. 어떤 대사를 칠지, 어떤 구성이 되고 어떻게 반응할지가 다 세팅이 되죠. 그거를 또 방송 도중에 캠을 옮겨간다던가 홈쇼핑처럼 뭐 마감 임박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띄워야 되고 미니 홈쇼핑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일 기준으로 호스트 대비도 합니다. 저희의 재산은 디테일한 데이터들이 저희 재산이고, 예를 들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성공을 했고 어떤 위기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해서 어떻게 개선이 되었다라고 하는 되게 디테일한 노하우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는 그게 재산이거든요. 이라는 건 마스크인데 데이터들 모두 공개하는 조건으로 진행되는 하나의 모르모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보고 그 결과를 가장 최적화해서 또 저희 비즈니스 모델로 삼겠죠. 그런 시도들을 하면서 계속 우리만의 해답을 찾아가고 온라인에서 돈이 되는 해답들이 제일 많고 돈이 없어지는 위기에 가장 대처를 잘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 지성체가 우리 회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종일 지켜보니까 컨텐츠 기획의 1인자라고 할 만큼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는데요. 이제 이커머스 하시는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을 좀 깊이 하라 라는 거예요. 온라인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 혹은 생존해서 경쟁하기 위해서 온라인은 모든 게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내가 잠을 자도 팔리고 혹은 내가 지금 지역에서는 작은 매장을 하고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만날 수 있으니까. 근데 특징은 뭐냐면 온라인의 세계는 굉장히 무한하다는 거예요. 우주와도 같고 뭐 각자 먹고 살고 있는 행성이 따로 있는 거죠. 근데 막연하게 전 우주에 내 제품을 팔 거야. 당연히 중국인들이 팬티만 입어도 13억 개 파는데 나 중국으로 간다. 다음 얘기는 다 아시죠? 그런 것처럼 거의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우리 회사는 이제 컨텐츠로만 존재하는 회사거든요. 오직 컨텐츠 경쟁력으로만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그 꿈과 희망을 이뤄낼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방법들을 가지고 있는 컨설팅 회사인 거죠. 저희 같은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온라인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명확한 걸 얘기해 줍니다. 온라인은 아는 게 전부예요. 내가 얼마큼 알고 있고 내가 어떠한 지뢰밭들을 겪어왔고 그리고 예측되는 벌이가 얼마인 것인가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투철하게 가져가면서 이건 내가 소유권을 가질 수 없어. 혹은 이런 내가 유통하기에 좀 어려울 것 같아. 혹은 내가 경쟁업체가 너무 센 것 같아. 혹은 내가 운영하는데 아는 게 별로 없어. 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다 접으세요. 그게 아니라 내가 팔 수 있는 단 하나의 제품을 먼저 팔아보고 거기에서 노하우를 많이 늘린 다음에 복사하듯이 다른 제품들을 만들어서 문어발 같은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맞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냥 막연한 희망을 갖거나 혹은 잘 되겠지 라는 생각하지 말고 냉정하게 키워드 분석하고 제품 소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제품 경쟁에 대한 부분들을 냉정하게 보시고 끝까지 생각해서 그래도 요거는 내가 파는 제품 중에 오징어 지포 하나는 팔만하다 라고 하면 그걸 하시면 되겠습니다. 10년 동안 잘 운영해 오셨잖아요. 앞으로 5년 후 조월 대표님한테 쓰는 영상 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년 후에 나에게 이 방송 때문에 처음 생각해 본 건데요. 왜냐면 제 하루하루는 사실 맨날 전쟁과 같아요. 그리고
계속 변해와야 됐고 변화를 앞에서 계속 얻어맞으면서 기회비용으로 투자를 하고 그러고 살고 있는데 5년 후에도 저의 모습은 여전히 전투행터 같은 곳에서 살아남는 걸 즐기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그런 노하우들 내가 먼저 맞아봤더니 요거 괜찮더라, 요렇게 하면 살아남더라 하는 길잡이로서의 역할이 지금도 하고 있지만 더 명확한 길잡이, 이렇게 하면 반드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라고 손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열정이 넘치는 나였으면 합니다.